몇 억씩 사실 세비로 받아가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도대체 대한과 미래, 권영진, 이성권, 조은희 이런 분들은 민주당과 싸울 때, 이재명과 싸울 때 자기 이름으로 기사한 줄 낸 적 있습니까? 뭐 하다가 당대표 조지고 당대표 손발 자를 때만 열심히 인터뷰하고 이렇게 기사를 냅니까? 내가 평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잘한다 하기도 하는데 제가 나경원이나 김민전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존경해요. 네. 왜? 당이 어려울 때 그래도 방송 나가고 인터뷰해서 이 당원들의 민심을 그래도 전달하니까 그렇죠. 가끔 그분들이 당 지도부나한테 쓴소리 하는 거 저 귀 기울여 들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당대표 조질 때만, 당 잡고 흔들 때만 얼굴 내밀고 방송하고 이름 알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나가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갈 거면 당신들이 배치떼고 나가야지. 요거 지금 점령군 행세하는 거 표현 정말 정확하게 하셨고 많이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미 총선 전당대회 끝난 거 아니고 총선 전당대회 때도 이 당원들의 감정과 마음과 야, 이 원내 의원들이 완장질하는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지금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선장 뽑아놨어요. 선장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당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선원들이 나서가지고 선장 그 키 뺏어버린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비틀어버렸잖아요, 항로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났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한테는 책임만 강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뭐 실천을 하라, 진정성을 보내라, 그런 좌파식 레토릭 들이밀면서 끊임없이 뭔가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지금 당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당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사선한 한기호 의원은요. 네. 페이스북 댓글에 다 공개되는데 네. 뭐 의원들이 이구동성이다 하면서 장동혁이가 뭐 하는 것만 남았다. 네. 아무리 그래도 다 공개된 자리에 댓글로 장동혁이가 그게 당대표 대하는 태도입니까? 당의 제일 큰 어린. 근데 한기호 어린이인데. 의원이 네. 사선하는 동안 네. 한기호 의원이 뉴스에 뭐 그럴듯하게 이름 남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기호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박민영 한 명이랑 안 바꿔요. 한기호가 40선을 해도 1.5선 장동혁이 정치사회 획 그은 거에 반의 반도 못해요. 이런 썩은 중진들의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것, 그게 국민의힘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국방위에서 안규백한테 병적 증명서 하나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국방위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그 탈영병 의혹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병적 증명서 하나 내놓으라고 지금 국민들께서 검증해달라고 하는데 국방위에서 가장 짬바 많으시면서 그 한마디 똑바로 못해가지고 참 그러셨던 분들이 정작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PD님, 제가 거울 볼 때는 좀 센스 있게 원샷을 잡아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네. 머리가 헝클어져서 거울을 많이 보니까. 네. 뭐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세비 받고 9명 보좌진 끌고 다니면서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자기들끼리 그 상임위에서는 짬짬이로 민주당이랑 우리끼리 형님 아우님 하시는 분들이 30대 당직자들이 당원들의 뜻 받들어가지고 당 개혁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들 기득권 위협한다고 나와가지고 뭐 윤어게인이 어쩌고 무슨 친윤이 어쩌고 저희가 언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언제 윤 대통령 복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그런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좀 가져와 보세요.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 하니까 그냥 어설프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당내 뭐 분탕을 이끌었다. 분탕을 우리가 쳤습니까? 한동훈 씨가 쳤잖아요. 분탕 친 한동훈 씨에 대해서 분탕 친 근거를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본인이 반박 똑바로 못 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나를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네. 윤어게인 세력과 동조했다도 아니고 동조 의혹이 있대.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의는 지키겠다. 그래서 저는 방송이나 어디서 윤 전 대통령 비판을 한 번도 안 해요. 네. 근데 윤어게인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제 페북에 썼다가 인터뷰에 썼다가 난리가 나서 욕먹고 그때 멸콩TV 구독자 2,000명 떨어지고 난리였잖아요. 네. 좀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세훈 시장보다 제가 대한과 미래보다 더 먼저 개혁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한과 미래에 잘난 대한 미래 있는 이 소장파 60 넘은 소장파 의원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헌재나 탄핵 반대 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전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표변하고 기회주의자 돼가지고
장동혁 대표 정적 숙청하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방해가 되고 눈에 까시니까 너가 윤호개인이지도 아니고 증거가 없으니 윤호개인 의혹이 있대. 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특정 사상에 대해서 뭐 특정 방향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극우다 윤어게인 같은 이런 프레임들도 명확하게 데피니션이 안 돼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스펙트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낙인 찍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 건데 그걸 가지고 의혹이 있다? 이성건 의원님 DC에서 아이고, 장예찬 참.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장예찬 아이고, 윤어게인 참. 아니라고 욕하는 게 한 수백 개 있습니다. 에휴, 흥미롭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니 좀 뭔가 좀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오든가. 제 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반 한동훈이고 한동훈 욕했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건 팩트니까. 근데 우리 당에서 한동훈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도 한동훈 출마하지 마라가 60% 이상 나와요. 보수층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도 하면 궁색하게 되니까 오세훈 비판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 말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말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 씌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당원들께서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나 저나 이 1원 한 장 안 나오는 미디어 대변인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자유로울 때 네. 멸콩TV 매운맛으로 하면 시청자 훨씬 더 늘어나고 그럼요. 저는 당직 없어도 웬만한 방송에서 인터뷰 부르고 계속 해요.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더럽고 치사해도 제가 버티고 있는 이유 하나는 네. 장 대표 안쓰러워서. 맞죠? 장동혁 대표 제가 뭐가 안쓰럽냐면요. 한 며칠 이야기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제가 에피소드 풀어들었죠. 다른 방송 가서도. 네. 배현진 의원이 대놓고 나와서 맨 앞줄에 있는 장동혁 대표 노래 보면서 지금 내 앞에서 당장 사과하세요 이랬다잖아요.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한기호가 장동혁이가 페북 댓글 다는 것처럼 우총에서도 뭐 의원들의 태도가 그와 비슷했겠죠. 다른 사람들도. 근데요. 누구 하나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대표한테 그렇게 막말하지 말아라고 소리치거나 장 대표를 막아주는 의원 하나 없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할게요. 정의용 사무총장님, 박준태 비서실장님, 강명구 조직부총장님 뭐 하십니까?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들인데 당내 갈등 안 키우려고 가만히 있는다? 그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나갈 땐 나가주고 싸울 땐 싸워주고 붙을 땐 붙어줘야 우리 대표가 우습게 안 보이는 거지. 최측근 당직자들이 멀뚱멀뚱 눈만 뜨고 앉아있으니까 아 저래도 되는구나. 장동혁 고립되는구나라고 언론이 기사 쓰고 다른 의원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안 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의총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당내 얘기 안 하고 싶다니까요.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한동훈 씨만 딱 도려내고 나서는 당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원래 당내 이야기 안 하고 후보 정해지면 전 무조건 추종하는 스타일이에요. 선거 이기는 게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 대표 너무 외로운데 지금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의총장 밖에 나가면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의총장 안에 비공개 의총장에서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구시렁대고 자기들끼리 의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스피커들이라도 당직자라고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원들께서 듣고 싶어야 하는 들어야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저당을 잡고 이게 당이 결과적으로 뒷짐지고 앉아있는 사람들만 계속 그렇게 자기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누가 이 당을 위해 싸우려고 합니까? 이게 다 악순환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당이 과연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힘이 제가 이 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당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니 저라고 비상계엄 터진 직후에 전 12월 초부터 방송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터지자마자 오히려 기관 보내주려고 하시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 터지고 나니까 당에서 부르셔가지고 저는 온 거예요. 저 그때부터 앵커들 눈치 보면서 방송했어요. 워딩 하나하나 그때 따져가면서 뭔 말만 하면은 계엄 동조하냐 내란 동조하냐 소리 들을 때부터 그때부터 저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남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부르던 말던 당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지방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당직자 한다고 떨어지는 게 뭐가 있고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다만 이 당이 당원들의 민심과 의사를 국회의원들이 반영해주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도 무시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도 입틀막 시키려고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이 배현진 의원 무슨 사과하라는데 본인 그럼 잘했습니까? 그 잘한 거예요?
아동사진 박제해가지고 1,500개 이상 댓글 달리기 하고 사이버불링 당하게 한 게 잘한 겁니까? 본인이? 사과 한마디 하셨어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 결과 하나 가지고 개선장군 행세합니까? 잘했다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수준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또 지적을 안 하죠? 그럼 그 의원들도 배현진 의원 잘했다는 건가요? 황당하고요. 이거 그리고 아니 그리고 네. 정말 그 전략적 고뇌로 뭐 전륜 결의문에 동의했다 그렇다 쳐요. 네. 근데 거기에 한동훈 징계처리는 왜 패키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그 KS와 여론조사를 뭔 보니까 상관이야. 예. 그 전륜에 동의한다는 비율만큼 똑같이 한동훈 불출마 응답이 높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전륜이라는 단어가 거북하지만 전륜의 패키지는 뭐냐? 전환인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네. 너도 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수 정치권에서 정리되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에 한동훈을 패키지로 들이밀어서 이거 징계를 철회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대체 왜?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희가 결의문이고 사과고 그러니까 이미 한 거니까 제가 자기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니까 사과가 우월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의문 분명히 보시면요. 사실 1번 내용은 항상 했던 그 사과 동어 반복이고요. 원래 행사처럼 하는 그런 얘기 똑같이 한 거고 두 번째 나온 게 당내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한 네. 사람이 없어요. 당직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또 써놓은 거고요. 핵심이 3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발 그만 싸워라. 결론 없는 얘기 가지고 예속 논쟁 그만하고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대여투쟁 하자라고 세 번째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론을 지키는 방향은요. 더 이상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고 싸우는 게 당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마치 자기네들이 이제 승기 잡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완장 들고 나와가지고 누구누구 나가는 게 실천이다. 또 뭘 해야 실천이다. 지금 또 조경태 의원은 106명 다 무슨 국회 앞에 나와가지고 뭐 큰절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자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정치할 겁니까? 우리 박근혜 정권 탄핵당하고 사과해가지고 재집권 한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혈혈단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위선과 모순을 짚어내면서 우리가 다시 싸울 투지를 불태우고 그때 우리가 정권교체 모멘텀을 만든 겁니다. 사과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낭비적이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쓰는 것도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사과를 한 사람이 진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걸고 우리가 주도권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 지금 빌미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장동혁 대표랑 코어층 분절시켜서 자기네들이 또 당권 먹고 총선 때 마음대로 또 자기 사람들 막 민주당에 건너온 사람들 대충 꽂아가지고 공천하겠다. 저는 그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당에 남아서 버텨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서 고뇌 어린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 며칠 동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 어제 조원진 대표 이야기, 고성국 박사님 이야기 듣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랬으면 당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당내에서 싸우지 말자. 적당히 해야죠. 대표와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라 이거 밀리네. 누구 잘러. 누구 복귀시켜. 국회에서 석고대지하자. 계속 더 흔드는 명분을 삼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의총 결의문에 빛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의문이 분란을 끝내기 위한 전원 명의로 왜 만들었어요? 그만 싸우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결의문을 냈더니 결의문을 이제 근거 삼아가지고 또 뭐 해라, 뭐 조치해라, 후속 조치해라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결의문 왜 썼습니까? 뭐하러 쓴 거예요? 결의문에 그러면 내용 바꾸든가요? 팩트시트처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리고 그 의총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원들 허락 받았습니까? 의원들끼리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이게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 지키는 모습 맞습니까? 근데 저희도 당직자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결의문을 빌미로 대표를 또 흔들고 무리한 요구를 적당히 하니까 해야죠, 적당히. 의원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라도 나서는 거다. 저희가 분란을 일으키고 통합을 저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 대표 측근들 왜 의총 때 가만히 있느냐, 뭐 박준태 실장, 정의용 사무총장, 강명구 총장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그분들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아쉽다는 거지. 그분들이 나름 대표 주변에서 버티고 있는 측근들인데 우리의 에너지는 뭐 이성권, 권영진 네.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말한 측근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건 비난이 아니라
좀 부탁, 호소 이런 방향으로 문자나 메시지들이 가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전략적 판단을 여러분께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결의문까지 썼으면 그만하자고 쓴 거 아닙니까? 개선 장관 행사 그만하시고 지금 이길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지방선거를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그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죠. 잘 싸우는 모습 보여주셔야 그래야 재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에요. 잘 싸우는 사람들, 선거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후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후보 아니더라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당 정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3개월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 대형학제 터졌잖아요.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뭐 공소 취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대형학제가 터졌는데 지금 이런 것 저희가 특검 투쟁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대표한테 끊임없이 책임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생각이 들고, 아니 민심 좋아하시잖아요. 한동훈 출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론이 과반 넘습니다. 반대보다 출마해야 한다가 20%대 중반이니까 반대가 2배예요. 그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동훈 타령도 그만하셔야죠. 적당히 하고 좀 대여투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드마님, 두메이드어스님, 장동혁 대표와 장해찬, 박민영 때문에 탈당을 참고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탈당하면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탈당하면 한동훈이 제일 좋아해요.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입당해서 장동혁 대표의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하님, 장동혁 대표 연임이 답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경일님, 응원 감사하고요. 와일드로즈님은 또 많은 응원 보내셨는데 특별히 또 저희 멸콩천사 정기 구독 회원이라고 하시니까 더 2배로 3배로 감사드립니다. 고은비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못 보더라도 이 방송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 잠깐 30초만 광고 보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좋아요 누르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 애국기업 한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인사를 드린 이유는 잠깐 광고 보시는 사이에 장해찬 부원장께서 중요한 전화가 오셨다 해서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셔서 제가 좀 진행을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좀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대여투쟁 해왔고 의원들께 드리는 말씀도 당원들의 의사를 받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그랬더라고 하는 진정성을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이 당원들의 마음과 의원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이 인식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정말 우리 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당론으로서 존중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전화 끝나신 건가요? 네. 우리 장해찬 부원장 바로 들어오시니까요. 같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생방 중이지만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중요한 전화들, 당무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네. 제가 또 믿는 든든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있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네. 김태형 충남지사는 공천 신청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당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요. 대전 충남 통합 문제 때문에 공천 신청을 좀 미룬 거라고 하죠. 또 네. 장동혁 대표가 김태형 지사를 직접 찾아가 만나서 뭔가 그 충남의 선후배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그랬죠. 이게 행정통합 관련 문제가 사실 우리가 지금 여당으로서 주도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네. 하고, 지금 현역 지자체장들이나 후보들도 각자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실
어디 지역구에 내가 어떻게 출마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후보 등록부터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뭐 계산도 아니고 사실 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덕 대표가 직접, 사실 우리 김태흠 지사 충남이 우리 장덕 대표에게도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추가 등록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서울과 충남 추가 등록을 하기로 한 이 공관위의 결정에 부응을 해서 김태흠 지사가 현역으로서 출마 등록을 했다, 후보 등록을 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은 내일이 데드라인인데요. 내일 공천 접수를 할까요? 아직까지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는 장동혁 대표에게 후속 조치를 하라라는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제가 참 감이 안 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내일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당에 참 아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들.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 많다고요. 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민주당은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잡초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대통령 정당이 아니었잖아요. 민주당은 원래 수권 정당이 아니었고 야당, 태생이 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사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팟캐스트 같은 형태로 해서 여론을 모을 수 있는지 이 선전선동의 대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밑바닥 정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도권의 권력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당 제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정치인들을 보면요, 참 자생력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들이 불리한 지형에서 판을 뒤집고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잘못하고 있어서, 당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어서 판 자체가 나쁘다라고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그런 말 안 나오게 원하는 것들을, 사실 후보직 등록을 걸고 지도부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원래 그 후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데드라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는 며칠까지 데드라인 정해놓고 숙제 제출하는데 누구만 며칠 더 주면 공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는데 누구만 시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결의문까지 만들어냈고, 그리고 후보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 말미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등록을 해야죠.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불출마 위한 빌드업이었나라고 하는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지금 화합을 위해서 결의문을 썼다라고 하고 저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지켜보시는 분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후보 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네. 참 우리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시장 후보자도 있어요. 네. 바로 멸콩에 자주 초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급소에. 등록을 했는데, 왜냐하면 막 짜증나는 이야기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TV조선 유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서 당내 대안도 미래도 없는 인사들의 긁어부스럼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이 계속 과거 얘기를 들추면서 손해보는 일만 하고 있다. 내부에서 대안도 미래도 없어 보이는 모임으로 긁어부스럼 만든다. 대안과 미래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대안을 찾아서 과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도요. 한동훈 제명된 사람이 국회의원들 대동하고 날짜 찍어 그 지역에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 한동훈 때문에 천영식 방미통일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 부결된 것도 영향 미쳤다. 네.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그때 대구 갔으니까요. 한동훈 본인이 떠나온 정당에 사실상 지방선거 방해하는 격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 네,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런 사이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도 사실 오늘 인터뷰를 못 봤다가 방금 봤는데 정말 속이 청량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 대안과 미래 중에는 대구 출신 의원들도 있잖아요. 꽤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직격탄, 그러니까 현역들과 척을 쥐고 후보로 나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진숙 위원장답다.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또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정치인 오랜만에 또 봤다라고 하는 생각 새삼 들었고요. 또 워딩 하나하나 되게 또 주옥 같습니다. 대안과 미래를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당내 대안이 뭐고 미래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정체성을 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 당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근데 지금 그러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구 토박이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를 고향으로 두고 대구에서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대구시장 나가셨는데 지금 뭐 대구에 재보궐 자리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웃기웃거리면서 침 바르고 다닌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할 얘기를 해야죠. 저는 조영 후보자나 추경호 후보자도 후보 등록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쾌한 걸 떠나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네. 무슨 생각 드냐면요. 이진숙 후보 이제 보면서 네. 국회의원 오래 한 게 세상 쓸모 없구나. 아, 그럼요. 네. 대구라는 안방에서 국회의원 2번, 3번, 4번 하고 뭐 6번까지 한 사람도 나왔는데 이 정도로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의원 안 했어요. 그치만 그 누구보다 지금 장동영 대표 다음으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리는 네. 메시지를 내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이 요새 부산 쪽으로 출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북구에 뜬금없이 막 저도 거론되고 막 그러는데 뜬금없이. 거긴 또 박민식 장관이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북구 네. 출신으로. 근데 아무튼 대구에서 한동훈을 막아내고 대구에서 쫓아낸 사람이 또 이진숙이에요. 네. 이진숙의 존재 때문에 한동훈이 섣불리 대구 출마를 또 생각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왜냐면은 지금 뭐 우리가 후보군들이 이제 뭐 확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제는 사실 경선이 시작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과정인데 현재 공표된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진숙 위원장이 좀 상당히 유력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천 룰을 보시면은 이진숙 위원장은 또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성 가산점이 또 있고 현역들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들 지금 쭉 간을 보니까 대구에 재보궐 지역 안 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고개를 좀 부산 쪽으로 돌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원내에 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또 어찌 보면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자기가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지금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이진숙 위원장이 또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씨, 대구에 한동훈 씨 올 자리 없다라고 하면서 단순 비난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갈래로 짚어드렸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혈혈단신 그 2인 체제 외롭게 방통위원장으로 이 좌파 야당들과 싸우면서 이 받았던 고뇌, 번뇌의 순간마다 한동훈이 총선 대패를 이끌었던 이 패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윤한 갈등을 이끌면서 이런 방통위 2인 체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언론의 공간이 협소해진 것들,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이진숙 위원장의 이 인내 그리고 근거 있는 분노가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기대할 것은 국회의원 오래 해봤다, 나 옛날에 뭐 해봤다가 아니라 네. 지금 얼마나 민첩하게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가.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동수 님이 댓글로 오세훈 시장 영상이 뭐 하나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속보로 올라왔나요? 출마한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출마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페이스북에는 지금? 영상이 안 올라왔는데요. 네. 어디에 올라온 영상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볼 텐데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할, 그러니까 공천 접수를 안 할 조건과 명분이 없는 없어요. 거죠. 다 들어줬잖아요. 네. 뭐 딱히 영상이 저한테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뭐 이제 서울 부동산 관련된 영상만 유튜브 채널에 보이는데 뭐 내일 공천 접수를 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듯이 후보 등록을 하시면 오히려 당직자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제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뭐가 지금 두려우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 겨루시면 되잖아요. 오늘 뭐 일부에서는 단수 공천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근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차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경선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단해야 될 그런 부정적인 공보 전략은 그런 것들을 차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당직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출마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애티튜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도 후보로 출마하는 이상 당원들이 또 소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부를 흔드는 언동은 서로 간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에서 추가적으로 어쨌건 특혜를 준 거예요. 네, 이런 그렇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장해찬과 박민영은 네. 먼저 누구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 방어적으로 얘기하죠. 저희는 네, 그 한동훈 웬만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장 대표 측근이나 원내에서 당원들의 뜻을 위임받은 대표를 제대로 보호하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누군가 먼저 대표와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하면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도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 건투를 빈다고 했어요. 네. 뭐 이번에 어쨌든 의총 결의문이 나오는데 오 시장의 입장도 나름의 동력이 됐을 거고. 근데 그 대신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네. 당원들의 마음은 많이 멀어진 것 같다. 그렇죠. 그걸 그냥 표 찍어주는 집토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 당원들의 마음도 다독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비판이 아니라. 그럼요. 그리고 전당대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하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기만 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당대회 여론조사 80% 해놓고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했다가 지금 찍힌 것 같아. 예. 내가 지난주에 MBC 라디오 네. 나가서 예. 장동혁 대표 다시 전대 나오면 또 대표된다 이야기 했잖아요. 되죠. 그게 최초의 어떤 공식 발언이어서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그런 멘트가 처음 나간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화들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장동혁이 총선 공천권 지면은 다 개혁해버릴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장해찬 저거 찍어내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네. 약간 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을 제가 건드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